핵심 35번째입니다. 직류전동기의 토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직류전동기 토크에 대한 기본식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에 대한 기본식도 기억하죠. 잠깐 토크에 대한 기본식을 적어보면 토크 T는 0.975 N분의 P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할 겁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정리가 되죠? 요식 꼭 기억하고요. 여기저기 많이 써먹습니다. 그리고 토크 T는 얘는 어떻게 되죠? 2파이 A분의 PZ 파이 IA 라고 해서 K파이 I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특성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특성이죠. 그러면 직류전동기의 종류가 있어요. 직류전동기는 타여자 전동기가 있고 자여자 전동기가 있잖아요. 또 자여자 전동기는 분권이라는 게 있고 직권이라는 게 있죠.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분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의 특성. 분권 전동기는 병렬로 연결되는 거고 직권 전동기는 직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권 전동기에 대한 개념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전기자가 있고 거기에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I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일정하면 IF는 일정해요. 왜냐하면 RF가 일정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직권은 어떻게 될까요? 직권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얘는 직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권은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모두 같아요. 따라서 I는 IA와 IF하고도 같아요. 여기에 파이하고도 같은 거죠. IF니까요. 얘는 IF는 일정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직권은 이렇게 된다. 분권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특성에서 요 파이가 분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권일 때는 파이가 일정하니까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권일 때는 이게 같거든요. 얘도 I고 얘도 I잖아요.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I와 I가 두 개 곱해진 꼴이 되겠죠. 그래서 직권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토크는 K의 I제곱이 되는 거죠.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분권일 때는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고요. 직권일 때는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속도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속도는 전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속도입니다. 우리가 속도식을 이해하면 속도 E는 어떻게 되죠?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역기전력이라고 하면. 그래서 얘는 K 파이 분의 EC가 되잖아요. V-RAIA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속도인데 분권일 때는 V-RAIA에 비례해요. 이런 게 속도예요. 그리고요. 직권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되죠? 얘가 전류잖아요. 얘가 전류가 되기 때문에 속도는 전류에 반비례해요. 얘가 직권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직권일 때.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일 때 토크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직권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직류전동기의 토크 특성이죠. 요거는 토크 특성 곡선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권은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직권이에요. 그리고 분권은 비례하는 거죠. 분권은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례하는 특성으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되는 게 분권이에요. 그래서
직권과 분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복권이 있어요. 가동복권과 차동복권이 있죠. 차동복권은 파이 F와 파이 S가 차가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분권 계좌와 직권 계좌 자속이 빼기가 되는 거죠. 가동복권은 파이 F와 파이 S가 더해지는 거예요. 얘는 분권 계좌와 직권 계좌가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토크라고 하는 것은요, K의 파이의 IA인데 파이가 커지면 토크는 커지겠죠. 가동복권은 토크가 커지는 거고요. 차동복권은 파이가 작아지니까 토크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동복권은요, 토크가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나요. 차동복권은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토크가 작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가동복권은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토크가 커지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직권, 분권, 가동복권, 차동복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직가, 분차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겁니다. 이런 순서의 토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직권이에요. 직권의 토크 곡선을 보면 직권은 토크가 이렇게 되죠. 직권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전류에 반비례하죠. 이게 전류고요. 여기가 토크고요. 얘가 속도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속도가 클 때는 토크가 작고 토크가 클 때는 속도가 작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출력을 거의 일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토크 T는 0.975 이 N분의 P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NT를 곱하면 출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을 거의 뭐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특성이 무슨 특성이냐? 전기 철도용 전동기에 적합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직류, 직권 전동기, 이런 걸 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직권 전동기는 전기 철도용 전동기에 적합한 전동기다. 고전적인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직권 전동기의 특성이죠. 예제 보죠. 직류 직권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기자 전류를 변화할 때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죠. 분권은 전류에 비례하고요. 직권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요거는 금방 찾아내야 돼요. 기본을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죠.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죠. 방금 그래프 그려드렸죠. 속도가 클 때 토크가 작은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에요? 토크가 클 때 속도가 작은 겁니다. 그걸 찾아내야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